선영은 하늘의 손을 잡고 무료급식소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선영은 하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너희 할아버지야. 내 아빠의 아버지지.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시겠어요? 재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얼굴은 죽은 아들 민우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10년 만의 만남, 그 후 벌어진 일은? 재현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한재현은 오늘도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여명의 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었죠. 72살의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재현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그러나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세상이 아는 명예로운 의사였습니다. 재현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30년 넘게 산부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받은 수많은 생명들, 그가 손수 받아낸 아이들이 지금은 어른이 되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언론에서는 그를 두고 생명의 수호자, 자선의 표본이라 불렀습니다. 은퇴 후에도 재현은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명예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재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요. 그는 아침 식사를 거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 벽면을 가득 채운 표창장과 감사패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걸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현의 시선은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재현에게는 한때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훈이라는 이름의 음악을 사랑하던 아들이었죠. 하지만 재현은 그 아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집안의 체면, 세상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음악? 그런 걸로 뭘 먹고 살겠다는 거냐? 재현은 아들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아들이 울며 애원해도 재현은 귀를 막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고 재현은 그를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재현을 찾아왔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며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러나 재현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책임져. 차갑게 내뱉은 그 말이 재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재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최선영은 달랐습니다. 선영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선영은 재현을 마주했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재훈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왔을 때 당신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생각해 봤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영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선영은 재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이제 당신과는 한순간도 같이 살 수 없어요.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선영은 재현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선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고 싶을 뿐이었죠. 재현은 선영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려 했지만 선영은 거절했습니다. 당신 돈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요? 선영은 손녀 하늘만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늘은 재훈의 딸이었습니다. 재훈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어린 아이였죠. 재현은 홀로 남았습니다. 넓은 집은 더욱 텅 비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재현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게 했지. 그 말은 공허한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재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애써 참았습니다.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재현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재현은 이곳에서 일주일에 3번씩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급식소에 도착한 재현은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죠.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재현은 가벼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배식 준비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국자를 들고 따뜻한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매번 같은 동작, 매번 같은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재현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재현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재현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봉사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죄의 의미였죠. 세상이 그를 칭찬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재현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웃던 모습, 아들이 울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절망에 찬 눈빛까지요. 재현은 속삭였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재현은 홀로 남았습니다. 체면과 명예 속에서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선영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68살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끊임없이 쑤셨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선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녀 하늘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선영은 작은 원룸에서 하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겨우 얻은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고 여름이면 습기로 곰팡이가 피어올랐죠. 하지만 선영은 이곳이라도 감사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선영은 간병인을 전전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때로는 개인 가정집에서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죠. 하늘의 학비는 물론이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기 힘들었습니다. 선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나이든 여자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고 임금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버텼습니다. 하늘을 위해서였습니다. 14살 손녀는 선영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 민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선영은 하늘을 볼 때마다 민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은 민우를 닮았습니다. 맑은 눈동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감성까지요. 민우는 기타를 들고 노래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꿈을 줬던 아들이었죠. 하지만 요즘 선영의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선영은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웠습니다. 그 돈이면 하늘에게 며칠은 더 밥을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약국에서 파는 싼 기침약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고 가래에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느 날 선영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간신히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선영을 바라봤지만 선영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하늘이 작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움켜쥔 손녀의 모습이 선영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선영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왔어. 하늘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제 노래 칭찬하셨어요. 선영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잘했네. 하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음악대회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참가비가 필요하대요. 할머니, 나가도 돼요? 선영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마련해 줄게.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를요.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주 월세도 걱정이었습니다. 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며 선영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2개와 시든 채소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달걀 하나로 프라이를 만들고 밥을 조금 담아 하늘에게 내밀었습니다. 하늘아, 먹어. 할머니는 아까 먹었어. 하지만 선영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은 물만 마셨습니다. 하늘은 순진하게 할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다가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그 생각이 선영을 짓눌렀습니다. 하늘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민우의 아버지인 한재현은 손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었죠. 선영은 한재현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무료급식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하던 요양원의 동료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따뜻한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대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한번 가보세요. 선영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남은 쌀이 한 줌도 안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하늘의 손을 잡고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맛있는 데 데려갈게.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무료급식소는 낡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들, 노숙인들, 그리고 선영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죠. 선영은 하늘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줄 끝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영의 시선이 앞쪽 배식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떠주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선영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한재현이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봉사라고? 선영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 저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니. 선영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늘이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괜찮아요?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줄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영은 한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인군자처럼 말이죠. 선영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봉사하면 죄가 씻겨지나? 우리 민우가 돌아오나?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침이 또 시작되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늘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죠. 선영은 손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남은 날이 얼마 없구나. 그렇다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응시하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우가 죽고 난 후 선영은 한재영과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상처를 주고받았죠.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예요. 선영이 외쳤던 그 말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선영은 어린 손녀 하늘만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영은 재현과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하늘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선영이 죽고 나면 하늘은 혼자가 됩니다. 14살 아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었죠. 선영은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한재현은 하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늘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죠.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급식소에 가자. 그리고 하늘에게 진실을 말하자.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영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오늘 할머니랑 밖에 나갈까? 하늘은 숙제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요, 할머니?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그 급식소. 거기 밥이 맛있었잖아. 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다시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손을 잡고 신나게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까요?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가봐야 알겠지? 급식소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선영과 하늘은 줄 끝에 섰습니다. 선영은 앞쪽 배식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한재현이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는 모습이었죠.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늘은 앞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아.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늘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할머니? 선영은 무릎을 굽혀 하늘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하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영은 배식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 보이지?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너의 할아버지야. 내 아빠의 아버지지.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저분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배식대의 재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늘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껏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영은 대답 대신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너한테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하늘은 할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한테 가봐도 돼요? 선영은 하늘을 놓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가서 물어봐. 내가 직접 묻는 거야. 하늘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뭘 물어봐요? 선영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한테 내가 누군지 물어보렴. 할아버지, 저 아세요? 라고. 하늘은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하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줄이 점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영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차례가 왔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하늘은 작은 밥그릇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늘의 얼굴은 민우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부드러운 인매, 그리고 작은 미소까지요. 재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급식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 누구냐? 재현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하늘은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하늘의 등을 떠밀듯 말했습니다. 말해봐, 하늘아. 하늘은 다시 재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요? 저 아세요?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재현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민우다. 민우가 돌아온 거야. 하지만 이성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배식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큰 눈으로 재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민우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죠. 재현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잖아.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이에요. 한하늘. 재현은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하늘. 한씨 성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재현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차갑게 재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요? 선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녀예요. 민우의 딸이죠. 그 말은 재현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재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녀, 민우의 딸, 재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우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을요. 재현은 하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민우를 닮은 얼굴, 한씨 성을 가진 이름, 그리고 선영과 함께 있는 이유까지요.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현은 무너지듯 주저앉으려 했지만 간신히 배식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주변 봉사자들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재현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영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하늘은 걱정스럽게 재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소. 민우에게 딸이 있는 줄.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몰랐겠죠. 당신은 민우가 죽을 때도 외면했잖아요. 그 말은 재현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재현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선영은 재현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오와 분노, 그리고 묘한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식사할게요.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합시다. 제발. 선영은 재현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하늘이 배고파하니까 먼저 밥 먹게 해줘야 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식사 후에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소?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오른쪽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1시간 후에.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소. 기다리겠소. 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데리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하늘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가 준 반찬을 맛있게 먹고 있었죠. 그 모습이 재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녀구나. 민우의 딸이구나. 재현은 배식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봉사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봉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현은 급식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재현은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현은 근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작고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재현은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민우의 얼굴, 하늘의 얼굴, 그리고 선영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재현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저 컵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현은 손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시계를 보며 문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정말 올까?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재현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현은 민우를 떠올렸습니다. 기타를 들고 노래하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할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재현은 그 꿈을 짓밟았습니다. 의사가 되라고, 체면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이 도움을 청할 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문을 열어줬다면, 만약 민우의 꿈을 인정해줬다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재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이번에는 놓치면 안 돼.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았죠. 선영은 재현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재현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오. 선영은 재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은 집에 먼저 보냈어요. 이 얘기는 아이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오. 민우에게 그리고 당신에게도. 선영은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민우는 돌아오지 않아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하늘이를 알고 싶소. 내 손녀를 알고 싶단 말이오.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할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고요? 재현은 선영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시오. 선영은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원망과 분노였으니까요. 선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요? 당신은 민우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잖아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재현은 민우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꿈을, 아들의 선택을, 아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죠.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돌이킬 수 없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소.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잡는다고요? 어떻게 바로잡으시겠어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재현은 선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를 돕고 싶소.
내 손녀를 위해 뭐든 하고 싶단 말이오. 선영은 재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야윈 손, 주름진 손, 평생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손이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늘이를 위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현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학비를 대주고 싶소. 생활비도 보태주고 싶소. 하늘이가 필요한 건 뭐든지 해주고 싶단 말이오. 선영은 재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얘기부터 하시는군요. 역시 당신답네요.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시오? 선영은 재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민우에게 주지 못했던 그것 말이에요. 재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말은 정확히 재현의 약점을 찔렀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내가 민우에게 형편없는 아버지였다는 걸.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소. 선영은 재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우를 잃고 난 후 나는 매일 후회하며 살았소.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소. 봉사를 하는 것도 속죄의 의미였소. 하지만 아무리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소. 이제 하늘이를 만났소. 민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만났단 말이오. 선영은 재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재현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이요? 선영은 손을 들어 재현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재현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야 해요. 하늘이는 아직 어려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인생을 바꾸려 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천천히 하겠소. 선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앞에서는 민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는 아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많이 얘기해 주지 못했거든요. 재현은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재현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병원비가 무서워서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재현은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하오. 내가 아는 병원으로 모시겠소. 선영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재현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소?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하오. 선영은 재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만나러 온 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저는 오래 못 살아요.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의 미래가 걱정돼요. 제가 죽으면 하늘이는 혼자예요. 재현은 선영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려고 해요. 제가 죽으면 하늘이를 맡아주세요. 제발 그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재현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당신은 죽지 않소. 내가 최고의 의사를 찾아주겠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재현은 선영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병원에 가봅시다. 제발. 선영은 재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병원에 가볼게요. 하지만 당신도 약속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를 지켜주겠다고.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하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소. 선영은 재현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게요. 이번 한 번만.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하오. 정말 감사하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가는 길을 향했습니다. 재현은 선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연락드리겠소.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서서 선영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 내 딸을, 내가 사랑했을 그 아이를 내가 지킬게.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재현이 소개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선영은 병원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모든 게 확인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그리고 남은 시간이요.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병원 문을 밀었습니다. 재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죠. 재현은 선영을 보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왔구려. 내가 믿을 만한 의사에게 부탁해놨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재현의 오랜 동료였습니다. 중년의 차분한 의사였죠. 의사는 선영을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한 선생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시죠.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피를 뽑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선영은 검사를 받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요. 검사가 끝나고 선영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재현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은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소?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몇 달 전부터 기침이 심해졌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재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소?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올 여유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기도 바빴으니까요. 하늘이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다시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는 선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선영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재현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의사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3기 말에서 4기 초입니다. 이미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재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로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합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 선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치료 없이는 몇 달 항암 치료를 받으면 1년 정도 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재현이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수술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되어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선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재현은 선영의 옆을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오. 시간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소? 선영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요. 재현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주겠소.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시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재현은 선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오. 하늘이를 생각해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소? 선영은 재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치료받을게요. 하지만 그 대신 약속해 주세요. 재현은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선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늘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민우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늘이에게 해주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오. 반드시 지키겠소. 선영은 재현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게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이에게는 언제 말할 거요? 선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이가 충격받을까봐 걱정돼요. 재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이 적절한 때라고 생각할 때 말하시오. 선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할머니가 곧 죽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선영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할머니? 선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하늘이가 예뻐서. 하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예뻐요. 선영은 하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할머니가 너를 오래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에게 할아버지를 남겨줄게. 부디 행복하게 살아.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모든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치료가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선영은 처음에는 거북했지만 점차 재현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구토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버텼습니다. 하늘을 위해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하늘이를 조금이라도 더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재현은 선영의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재현은 선영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우에 대해서, 하늘이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요. 재현은 선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선영은 조금씩 재현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은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의 일기장이 있어요. 재현은 놀라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일기장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죽기 전까지 쓰던 일기장이에요. 제가 민우 짐을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그 안에 당신 얘기도 많이 나와요. 재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썼소?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언제든 준비되면 보여주시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영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암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점점 더 야위어갔고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선영은 하늘 앞에서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걱정할까 봐요. 어느 날 선영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버틸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현은 특실을 준비했고 간병인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간병인 대신 재현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늘이를 돌봐주세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하늘이가 혼자 있게 두고 싶지 않아요. 재현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재현은 하늘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은 할아버지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고 재현은 하늘에게서 민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재현은 하늘과 함께 병원에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하늘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아, 왔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늘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선영은 하늘의 손을 꼭 쥐며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선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잘 지내고 있소. 걱정 마시오.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해요. 하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퇴원해요? 선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재현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선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재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재현을 불렀습니다. 하늘이 학교에 간 사이였습니다. 선영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민우의 일기장이에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표지는 바랜 파란색이었고 구석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민우가 뭘 생각했는지, 뭘 원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재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민우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의 날짜였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싸웠다. 아버지는 내가 음악을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신다. 의사가 되라고 하신다. 하지만 나는 음악이 좋다. 기타를 칠 때만큼은 행복하다. 아버지가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재현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재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날짜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다시 부탁드렸다. 음악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그런 걸로 뭘 먹고 사느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무서웠다. 재현은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현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민우의 고민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말, 하지만 음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읽으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재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민우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 딸만은 지켜야 한다. 하늘이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재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빠가 너무 몰랐어. 선영은 재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는 끝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해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현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소? 내가 민우를 죽인 거나 다름없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우는 당신이 후회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하늘이를 사랑해 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재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늘이를 지키겠소. 민우가 바랐던 대로 하늘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소.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선영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재현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현은 학교에서 하늘을 데려와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병실로 들어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발표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선영은 힘겹게 웃으며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하늘이. 선영은 하늘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하늘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예요, 할머니?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곧 하늘나라로 가야 할 것 같아.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많이 아파. 이제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가면 안 돼요. 저 혼자 어떡해요? 선영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토닥였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하늘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할머니 대신 너를 지켜줄게. 하늘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정말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선영은 재현과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재현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히 가시오. 하늘이는 내가 책임지겠소. 그날 밤 선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과 재현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곁에서 소리내어 울었고 재현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재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에 대한 미안함과 하늘에 대한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현과 하늘, 그리고 몇몇 지인들만이 참석했습니다. 재현은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편히 쉬시오. 하늘이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소. 장례식이 끝나고 재현은 하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현의 넓은 집이었습니다. 하늘은 낯선 공간에서 불안해했습니다. 재현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재현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넓은 집, 새로운 학교,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생활이었죠. 하지만 재현은 최선을 다해 하늘을 돌봤습니다. 재현은 매일 아침 하늘을 깨워 아침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방과 후에는 데리러 갔습니다. 하늘의 숙제를 도와주고 밤에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재현은 민우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늘에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재현은 하늘을 안아주며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하늘은 할아버지 품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재현은 하늘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재현은 하늘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민우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재현은 요즘 자주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민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하늘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현은 일기장을 펼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어느 날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와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음악대회가 있대요. 나가고 싶어요. 재현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눈빛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렴.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하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도 나가보라고 하셨었는데 그때는 못 나갔어요. 재현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나가자. 할아버지가 참가비도 내주고 연습도 도와줄게. 하늘은 기뻐하며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재현은 하늘의 음악 연습을 도왔습니다. 재현은 음악을 잘 모르지만 하늘 옆에서 응원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노래 실력도 늘었습니다. 재현은 하늘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민우를 떠올렸습니다. 민우도 이렇게 음악을 사랑했었죠. 드디어 음악대회 날이 왔습니다. 재현은 하늘과 함께 학교 강당으로 갔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현은 하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할아버지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내가 제일 잘할 거야. 하늘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늘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하늘을 비췄습니다. 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현은 객석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현은 민우를 떠올렸습니다. 기타를 들고 노래하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민우의 꿈을 인정해줬다면, 만약 민우를 응원해줬다면 지금 저 무대에 민우가 서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현은 후회했지만 이제는 하늘을 위해 달라지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늘의 노래가 끝났습니다.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하늘은 재현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했어요? 재현은 하늘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늘은 은상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상장을 들고 재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상 받았어요. 재현은 하늘을 안아들며 웃었습니다. 대단해, 우리 하늘이. 정말 대단해. 하늘은 할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재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도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재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음악을 정말 사랑했단다. 기타를 잘 쳤고 노래도 잘했지. 하늘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는 아빠를 닮은 거예요? 재현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 음악을 사랑하는 것도, 노래 부르는 것도 모두 아빠를 닮았단다. 하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 자랑스러워요. 재현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자랑스럽단다. 내 아빠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하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노래 잘했죠? 재현은 하늘과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봤니? 내 딸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아빠가 지켜주고 있어. 며칠 후 재현은 하늘과 함께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재현이 오랫동안 봉사하던 그곳이었습니다. 재현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랑 같이 봉사해 볼래?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재현은 국을 떠주고 하늘은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재현과 하늘은 함께 밥을 퍼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은 봉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재현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누군가를 돕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요. 배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늘은 밥을 먹다가 재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국 맛있어요. 재현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좀 짜게 느껴지는데. 하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딱 좋은데요? 재현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웃으니 국물이 달게 느껴지는구나. 하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현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혼잣말이야. 두 사람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급식소를 나서며 재현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은 할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재현은 하늘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민우에게는 형편없는 아버지였지만 하늘이에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요. 민우가 바랐던 대로 하늘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재현은 하늘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하늘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여기 와요? 재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오자. 하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민우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딸만은 지켜야 한다. 하늘이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재현은 일기장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 하늘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 이제 편히 쉬렴.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별들 중 하나가 민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하늘이를 남겨줘서. 이 아이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재현은 하늘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하늘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아들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늘이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하늘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늘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얘기 자랑할 거예요. 재현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뭘 자랑하려고? 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멋지다고요. 재현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 하늘이가 제일 자랑스럽단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아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현과 하늘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재현과 하늘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용서는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늦었지만 시작된 할아버지와 손녀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곁에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오늘도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